되게 연초가 되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뭐 희망, 또 도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때면 또 이분들의 이야기가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정말 극한을 달리는 트레일 러너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좀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제주도 하가에 살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달리기를 하는 트레일 러너 고민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맣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트레일러너 김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동아일보 임재현 기자입니다. 제주 주재에 한 지 한 30년 됐고요. 기사 쓰는 것도 좋아하고 트레일 러닝을 더 좋아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올 겨울은 유난히도 좀 춥기도 하고 눈도 많이 내리는데 뭐 달리기를 세 분 다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혹한의 날씨에도 혹시 세 분은 달리시나요? 요즘에는 일이 좀 바빠가지고 뭐 2번, 3번 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이 못 뛰면 모아서 뭐 20km, 이렇게 30km 이렇게 뛸 때도 있고요. 요즘에는 근데 좀 많이 못 뛰는 것 같아요. 평소에 어디 뛰세요, 그럼? 저는 지금 하가리에 살고 있는데 집 주변, 일단 제일 가까운 게 집 주변이라서 집 주변 뛰고 그다음에 근처 오름인 녹구매 오름 주변에 트레일이 있는데 그 주변에 한 10km에서 15km 또 뛰고요. 시간이 많이 나면 뭐 한라산도 가고 한라산 둘레길도 가고 올레길도 가고 네, 가까운 데를 좀 많이 가고 뛰고 있습니다. 네. 저는 로드 이렇게 평평한 길 이렇게 뛰는 것보다는 산을 다니는 걸 더 많이 좋아해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산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올해 들어가지고 예약제 되면서 한라산이? 네, 네. 또 요즘 막 폭설 내려가지고 정상 통제되고 막 이러잖아요. 나름 다른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뭐 그 전까지는 계속 일주일에 1번, 2번 정도는 산에 좀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라산 정상까지요? 왕복으로? 네, 백록당까지요. 왕복당까지요. 저는 그냥 한라산을 걸어서 올라가기에도 참 벅차던데 그걸 뛰어서 가신다는 거잖아요. 뛰며 걸으며 하긴 하는데 쉬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 대피소라든가 이렇게 휴게소가 있잖아요. 대피소가 있는데 거기 들리지 않고 쉼없이 묵묵하게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정상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네. 왕복으로요? 편도로요. 편도로? 정상까지 2시간 반, 내려오면 내려올 때는 또 2시간 반보다 조금 더 빨리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가니까 다녀오면 저는 또 일이 보통 1시 이후부터는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갔다 와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게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을 활용하는 시간도 편이에요. 막 상당히 궁금해하더라고. 한라산까지 좀 뛰는 선수들은 몇 네. 시간 갔다 오는지. 근데 아까 우리 김경민님이 한 2시간 반 걸리잖아요. 근데 보통 산악회 하시는 분들이 가는 시간이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그 산에서 1시간이라는 것은 거의 상당한 거리고서 몇 킬로. 그럼 또 제가 또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얼마나 걸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100km 뭐 레이스 시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회가 있는데 그때 대회 할 때는 관음사로 가서 선판하고 내리면 한 4시간 40분 정도. 4시간 대회 40분. 있을 때는 6시간 이 정도. 혹시 민철 씨는요? 올라가는데 한 1시간 반? 예뻐요. 올라가는 1시간 반?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려오는데 한 50분에서 네. 1시간? 그러니까 왕복 그 2시간 왕복으로 반? 2시간 반인 줄 네. 네. 겨우 걸릴까 그거 말까네. 하고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예, 왕복 2시간 반. 차원이 달라요. 네. 그럼 뭐 중간에 쉬지도 않고. 그렇죠. 쉬지는 않고요. 네. 정상 가서 물 한 이제 모금? 경사가 심하면 이제 걷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내려올 때 이제 등산객들이 오면 벌써 갔다 오냐고 네, 그 뭐 그렇게 인사 많이 받는 물어요. 게. 예. 험한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다 뛰신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변에서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좀, 야, 진짜 미쳤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부터 등산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중에는 약간 시간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아예 그 사무실에서 일 끝내고 바로 5분이나 10분 내로 가서 뛸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신제주 쪽에 뭐 민오름하고 오라올레길 해서 열한지 오름 거쳐서 오는 뭐 7km짜리, 15km짜리, 20km짜리 킬로미터짜리를 만들었는데 이거 근데 그 코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숲이 좋았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뭐
한라산 보면 다 돌길인데 그 돌길 뛰어다니고 그러냐. 근데 뛰고 빠른 걸음으로 걷다 보면은 사실 오름에는 그 편백나무가 있는 데가 있고 삼나무들도 많이 있거든. 이제 가다 보면 향기가, 숲 향기가, 나무 향기가 진짜 진하게 와닿거든요. 몸으로 느껴지고 봄에는 뭐 들꽃들, 뭐 지금 좀 있으면은 뭐 저 변산바람꽃, 예, 새끼노루기, 뭐 세복수초 이게 피기 시작하는데 그거 볼 때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한번 주말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보통 한 20km 정도를 하는데 그 하고 나면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또 한 주를 또 지탱할 또 일할 힘이 생기고 그래서 저한테는 뭐 행복 충전소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 그 뛰면서도 그 뷰 같은 걸 다 보시네요. 아유 그럼.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우리 자연스러워 들어가면은 일단 뭐 다양한 경관들이 있으니까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게 숲길이나 돌길을 뛰게 되면 온 근육을 긴장을 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10km를 뛰더라도 잘못하다가 아차 하면 나무 뿌리나 돌 뿌리나 이렇게 걸려가지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굉장히 긴장할 수 있고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좀 즐겨하는 편이고 뭐 애들한테도 그렇고 다녀오면 하루 숙제를 다 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일정이 너무너무 뭔가 다 잘 풀리고 하루 내가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하루가 들어서 정말 길겠어요. 24시간인데 정말 한두 시간 정도는 누구한테 빌려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쁘게 살았었어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누가 애 넷 있는 엄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니까 운동을 다 마무리하고 집에 와도 애들을 다 등교시킬 수 있고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즐길 수 있고 이런 재미. 예,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민철 씨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아내를 같이 트레일 러닝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고 뭐 지지도 해주고 제가 뭐 장거리를 뛸 때 차로 중간중간 와서 물과 먹을 걸 주기도 하면서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는 더 이해를 못해서 전화가 오면 제가 산에서 뛰고 있으면 숨을 골라서 전화를 받아요. 산 아닌 척. 네, 너 산이지? 이렇게 전화 오거든요. 그럼 아닌데? 이렇게 전화 받고 제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살이 많이 찌잖아요. 근데 저는 군대 때하고 지금 몸무게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냥 약간 너무 빠져는 있는데 건강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맞아요. 그 트레일 러닝을 하고 와서 얻는 그 어떤 힘이라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이 매력이 좋구나. 주변에 많이 전파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일반 마라톤과 트레일 러닝 어떻게 다른가요? 저도 처음에는 마라톤으로 달리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트레일 러닝으로 갔는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1km를 가게 되면 페이스 뭐 몇 분 이런 체크를 되게 해요. 그래서 뭐 10km 가면은 뭐 50분 뛰고 이런 걸 있는데 트레일 러닝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해서 그런 시간 개념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적어요. 트레일 러닝은 트레일, 뭐 숲길, 뭐 사막, 그다음 뭐 자갈길, 뭐 이런 임도길, 뭐 이런 트레일과 그다음에 러닝에 이제 합쳐진 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어떤 내가 압박받는 그런 거,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걸어도 부담이 없어요, 트레일 러닝.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게 있어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트레일 러닝 자체가 1900년대부터 쭉 있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대회로서 요게 부흥하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가지고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라톤 했던 분들이 많이 트레일 러닝 쪽으로 많이 오시기도 전향하게 하고 되고. 특히 2014년부터 울트라 트레일 월드 투어라는 걸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제 협회에서 울트라라는 거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마라톤 42.19km 긴. 이상인데 보통 50km부터 울트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 시리즈는 100km 이상을 따집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그 매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는 한 28개 대회를 선정했더라고요. 근데 동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엄청나게 상당히 크고 있어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중국에서 트레일 러닝 시장이 커져가지고 거기 대회만 뭐 2개, 홍콩 하나, 일본 하나, 한국에서는 없다가 들어갔어요. 그 28개 대회에.
트랜스 제주라고 또 제주다. 예, 네. 제주에서 열리는 112km짜리 대회가 들어갔어요. 상당한 영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부심이 될 거예요. 저 어떤 세 분은 뭐 국내외 대회들 다 섭렵을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대회들이 있고 좀 그 대회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그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를 가는데 250km 정도 되는 건데 6일 동안 이거는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8km에서 10km 정도 배낭을 메고 먹을 거는 자기 다 배낭, 잠잘 거. 대회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거는 물과 이거 베르베르 텐트라 그러는데 그쪽 현지인들이 저는 모로코 사하라 사막 갔다 왔는데 그 텐트만 딱 줘요. 나머지는 뭐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서바이벌 레이스가 되는데 그걸 하고 나서 2016년에 홍콩 100km 그 해에 울트라 트레일 마운틴 몽블랑 UTMB 101km 그다음 호주 100km 스페인 125km 뉴질랜드 160km 다 100단 이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거기에 가이드북이 있었어요. 가이드북에 이게 세계 10대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해에. 그래서 나의 목표는 10개 대회다. 딱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일단 7개 대회는 완주를 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약간 기사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기사도 욕심이 있고 내가 만든 목표에 대한 요거를 좀 이루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고. 이 정도면 회사에서 좀 지원을 좀 해 주셔야 하지 않나 뭐 싶은데. 약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만 했을 때는 뭐 딱 그 떠오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또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게 그 2019년 10월 달, 재작년 166km, 그러니까 레위뇽이라는 그 섬인데 이 화산지대, 저기서 비슷한. 웅장하네요. 저기 아프리카 그 동쪽, 남동쪽인데 마다가스카르 옆에 있는 휴양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프랑스밖에 안 돼요. 불어밖에. 저는 불어는 전혀 못하고. 그러니까 저게 난이도 이렇게. 해외 나가면은 저게 부러워요. 완전 뭐 축제 분위기네요. 완전 정말 부러워요. 완전 예, 이렇게 예. 주민들 다 나와서 다 나와서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예. 저런 분위기가 약간 많이 부러운데 Ouais, Denis va venir nous rejoindre là. 2,700명이 한꺼번에 출발하는데 저 맨 앞에는 그 에이스들이 딱 포진해요. 그러니까 기록 누구나 근데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거는 160km 이상 되니까 병원 진료기도 필요하고요. 저게 포인트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몇 개 대회에 다녔던 포인트를 합쳐 기록을 합쳐야 돼요. 내고 신청되고 신청 기준이 그다음 또 추첨을 자격이 통해서. 되는 자격에 추첨해. 태극기가 또 보이네. 저 유일하게 한국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한국 분이 아니라 해외 입양됐던 그 현재 교민. 그러니까 프랑스에 입양됐다가 이게 레위니온 가서 살고 있는 교민이시라 그래서 유일하게 한 분. 저렇게 야간에 뛰려면은 확실히 랜턴 같은 게 있어야겠네요. 랜턴 필수 이 장비예요. 헤드랜턴. 필수 장비예요. 야간이 많이 위험합니다. 졸입고 뭐 낭떠러지 같은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기가 주자들이 많아서 혹시 앞뒤로 다 보여요? 주자들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할 때는 마을. 약간 몰려 있으니까 경무편상 그 줄이 때문에 쭉 다 보이고. 이게 마치 무슨 산 중간에 딱 이런 다 붉혀져 있는 것처럼. 한라산길하고 좀 비슷한데 저기 이거만 진짜 한라산 같은 게. 그러니까 저게 화산지대니까 화산지대는 약간 비슷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거기 한라산이지. 속까지 이렇게. 가까이. 저기가 인도양 최고봉이 있는 데인데 세계 5대 활라산 지대 저런 중에 데 하나라고 달릴 때가 그래요. 정말 좋아요. 높은 고도가 몇이에요? 제일 높은가? 저게 원래 3,000m인데 그 최고봉이 네. 인도양. 근데 우리는 한 2,000까지 2,000까지. 이게 진짜. 근데 저기 내려가면 또 보는 올라가야 것도 힘들어. 되니까. 저 협곡을 이렇게 네, 올라가면 또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야 되고. 내리막도 싫고 오르막도 싫고 내려가면 어차피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 올라갈 때 또 왜 얼마나 내려가라 그래? 올라가려고 또 이러면서 내려가는 맞아요. 거야. 아유. 여기도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으로 한 등록이 49, 됐고. 섬 전체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이게 저게 중간에 마이도라는 절벽이 있는데 거기서 경사도가 좀 있어요? 1,000m예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딱 기가 아찔하겠네. 질려버리는. 그러니까 서판악에서 병두도 정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세워놓은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쪽잠도 또 주무시는 것 같고. 예. 예.
레이스 시간이 길어지면 쪽잠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밤에 추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지만은 산악지대다 보니까 밤에 맞아. 춥죠. 진짜요. 그래서 코스가 일단 험난하니까 위험할 그쵸.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저렇게 험난하니까 또 더 인기를, 그러니까 그 매니아층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 아침 세 번. 완주할 예. 때다. 태극기를 들고 아, 저기, 그분이 주셨어요. 아, 나는 들고 계신 줄 알았어요. 들고 가지 못했고, 그분이 주셔가지고. 예, 갖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시간은? 저게 57시간 정도, 57시간 30분인가 이 정도 걸렸는데, 그러니까 잠은 한 120km 정도 가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잤고요. 제한 시간이 66시간 정도인데 저는 한 57시간 정도. 빨리 그래도 거의 오셨네요. 10시간 가까이. 예, 이게 약간 여유가 있게 들어왔습니다. 저 대회는. 그러니까 좀 해마다 좀 몸이 좀 나아지는 느낌. 그럼 두 분은 어떤 대회를 참가를 하셨었어요? 저도 트레일러닝에 처음 입문했을 때 고비사막 마라톤 예,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일본 트레일러닝 대회도 다녀왔고 제일 장거리로 논스톱 뛴 거는 미국의 160km 예, 트레일러닝 대회 다녀왔고요. 기본적으로 다 100km 이상의 그런 대회였는데 그 고민철 씨는 그러면 그 기록에 대한 욕심도 있으세요? 그렇죠. 저도 그 기왕이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완주하고 좀 뭐 상위권 네,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뭐 항상 기록을 체크하고 무게도 대신 이제 저는 짐도 줄여요. 예, 그 예를 들면 제가 10시간을 뛰겠다 하면은 뭐 에너지바, 파워젤 이런 거를 10시간에 치를 준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옷도 택 같은 거 다 떼요. 무게를 줄이려고. 최소한으로 예, 하려고. 필수 장비가 뭐 바람막이가 있다면 바람막이도 제일 가벼운 걸 선택을 하고요. 헤드랜턴도 제일 가벼운 걸 선택을 하고요. 이래서 기록과 무게 이런 게 많이 줄여가지고 최대한 네,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걸렸어요? 그때 25시간 걸렸거든요. 제 목표는 28시간이었어요. 28시간의 목표였는데 25시간을 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 목표했던 것보다도 빨랐고. 그럼 전 그 걱정되는 게 그 정도 뛰면 막 오래 걸어도 다리에 물집 잡히고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네. 어때요? 그 발 상태가? 다행히도 저는 물집이 잘 안 잡히는 형이고 회복이 좀 빠른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물집도 160km 때 하나도 안 잡혔고 진짜요? 그냥 졸렸어요. 많이 졸려서 밤 샐 때는 많이 졸면서 걷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죠. 네. 근데 아까 예, 그런 게 있는데 물집이 안 잡힌다 그러는데 사실은 물집이 안 잡히는 게 아니고 잡히는데 그 전에 운동량이 워낙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면서 발이 이미. 많이 돼 있으니까 이미 굳은 살에 굳은 배겨서 살이 아는 거지. 있구나. 처음에 100kg 하면 다 잡히지. 물집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작년 1월에 제주 지인분들하고 국외 대회를 나가게 된 게 그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대회를 나갔다 왔어요. 그게 128km였는데 앙코르와트 사원 69km를 이렇게 회전하고 돌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점심을 간단히 식사 제공을 해주면 간단히 먹고 반대편으로 캄보디아 거기 시골 곳곳을 다 뛰고 돌아오는 대회예요. 그러면은 69km 돌고 69km 돌아서 제한 시간이 28시간인가 9시간이었거든요. 그 128km 대회를 갔는데 한 80km쯤 넘어서니까 발가락 안으로 운동화 안으로 스멀스멀 느낌이 왔어요. 아 이거 물집이구나.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닌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그 캄보디아 상황상 깨끗한 물이 있어서 그걸 씻어서 또 처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분 양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열었다가는 이게 신발을 벗었다가는 질의 겁을 먹어가지고 도저히 완주를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열지도 말자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정말 들어올 때까지 그러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완주를 딱 했는데 들어오면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기 시내를 뛰는데 뛰면서 개랑 눈이 마주치고 돼지랑 눈이 마주치고 막 헤드랜턴 불빛이랑 눈이 마주치니까 걔네들 그 동물들 눈빛이 막 번쩍번쩍 거리는데 막 도깨비불 같고 너무너무 무서웠는데도 완주를 했다는 그 기쁨보다도 기쁨에 발가락 통증도 그때서야 느껴지고 그리고 그 26시간, 7시간 뛰는 동안 제대로 밥을 못 먹은 거예요. 물만 계속 섭취하고 단백질 바나 이런 것만 먹었기 때문에 배고픔 밀려오고 발가락 통증 밀려오고 그
무서운 데를 다 통과하고 정말 피니시를 들어오는 그 기쁨에 눈물이 펑펑 나는데 그 프랑스 그 주최하시는 그 한 분이 계셨는데 한 5분을 안아주셨어요. 5분을 안아주셔서 엉엉엉 울었거든요. 그 물집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안 생긴 게 아니고 그동안 적응이 돼서 그랬을 거예요. 저도 안 생겼었다니까요. 100kg 뛰는 동안. 저는 뭐 먹는 거, 뭐 이런 물 마시는 거는 그래도 할 것 같은데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는 진짜 못 참을 것 같거든요. 그 진짜 잠 못 자고 계속 뛰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잠을 되게 좋아하고요. 전 밤 12시를 못 넘겨요. 전 농부라 가지고 그런지 9시 되면 원래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장거리 트레일러닝 때 제일 걱정했는 게 잠이에요. 네.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고 집중을 하고 이러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 백두대간 할 때 그 동생이랑 같이 가는데 12시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길을 잃었어요. 그걸 알바라고 하거든요. 길을 잃어서 둘 다 짜증이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캠핑카에 도착하니까 새벽 3시?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면은 정신이 없고 그 리본도 안 보이고 이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모르면서 그냥 그 길만 따라가거든요. 그 일정에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침에 그냥 좀 늦게 시작을 했고 그때 그 동생은 이빨도 그 치료받은 이빨도 빠지고 피로하니까 뭐 그런 힘듦도 있었습니다. 근데 잠 같은 경우에는 졸음 같은 경우에 제가 또 힘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진짜 갑자기 그 뉴질랜드 그 160km짜리였는데 나무에서 원숭이가 막 웃으면서 막 이게 손짓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옆에 저거 보이냐고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그 환시? 한시. 예. 환상이 막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졸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레유니온 갔을 때도 그때도 120km 정도인데 이거는 환시도 있지만은 갑자기 그러니까 창자가 이게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안 고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늘 이게 아니라 진짜 뭐 이게 어떤 이게 인물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왜 이래? 내가 뭐 상당히 그 위험한 구간을 갔을 때인데 이게 그래서 약간 그 위험한 구간 지난 다음에 쪽잠을 잤어요. 쪽잠을 안 잘 수가 없었던 상황이니까 한 30분 자거나 20분, 30분, 30분 자고 나니까 약간 또 회복이 돼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환청과 환시는 졸리면은 나타나는구나 생각이 자야 된다고 네, 자야 그러더라고요. 된다고. 자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뛰면서 사실 외롭고 뭐 잠도 많이 오겠고 그럼 체력도 바닥이고 또 정신적으로도 막 스트레스 막 받아요. 그럼 이걸 꼭 포기하고 싶은 순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내세요? 세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엄마라서 그런가 봐요. 애들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정도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구나.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있는데 이 힘든 거를 응원해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리고 대회를 나가게 되면 임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가면은 꼭 완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일부러 알려요. 알리고 가요. 알리고 가서 알리고 왔는데 하고 가야지. 맞아. 포기하고 가면 어떻게 그 사람들 얼굴을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되게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완주 못하고 가면은 내 친구들 뭐 주위 사람한테 놀림을 받을 거니까 이를 악물고 그런 그냥 것도 없잖아 있어요. 진짜 제가 쓰는 방법 가장 네. 큰 방법 중에 하나에 네. 요새 올려놔요. 알려야 돼요. SNS 쪽에 네. 올려놔가지고 보는 사람이 무슨 잘난 척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놓고 네. 가야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는 건데 내 몸이 이 정도에서 견딜 수 있는지 그러면은 몸이 모자란 거 되면은 주말에 가서 보충해야 되고 평소에 운동을 보충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가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계속 분석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내가 이게 잠을 자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그것이 제 몸이 그러니까 제가 뭐 잘 뛰어서가 아니라 좀 많이 분석하면서 고민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알린다는 게 이게 자랑하려고 알리는 게 아니라 알리게 되면 내가 더 노력을 하게 돼요. 그 대회를 위한 준비, 뭐 대회에 대한 공부 이런 게 나름 되더라고요. 네.
민철 씨는? 저도 제가 못할 도전을 안 해요. 예, 대회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알아. 예, 제가 이 정도는 못하겠다 그런 건 도전 안 하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10kg만 더 가보고 진짜 몸이 안 좋으면 포기하자. 근데 가보니까 이게 또 회복이 약간 돼요. 또 마음이 또 바뀌고 때려치우지 않은 마음이 1시간 정도 이렇게 걷다 보면 또 할 수 있겠구나. 그냥 걸어만이라도 가보자.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자 했는데 1시간 걷고 2시간 걷고 하니까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또 마음도 처음에 확 올라왔던 마음이 좀 가라앉고 트레일 러닝 할 때 저는 좀 걸어요, 그럼. 그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냥 핸드폰도 보고 먹고 싶은 거 가방에 많이 있으니까 일단 먹고 회복해서 좀만 쉬었다가 생각해보자 하면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민철 씨 회복력 이야기를 듣고 두 분도 막 되게 부러우신 듯한 그러니까 젊음이 또 부러우신 건가요? 그러니까 늘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또 도전하는 세 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인상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럽거든요. 그러면 세 분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 트레일 러닝에 그 매력에 빠지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는 애를 낳고 몸이 많이 불어 있어서 가사, 육아, 일 막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의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는 누구 엄마 이게 아니고 내 이름을 다른 사람들한테 불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를 생각하다가 우연히 그냥 걸으면서 올레길이랑 산이랑 오름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그마한 그 트레일런 대회였는데 10km 대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10km 대회를 참가한 게 저한테는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그 후로는 이게 내가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너무너무 이게 행복한 길이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하고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거 한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뛴 줄 아는데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100m도 안 뛰었어요. 뛰어본 적도 없고 뭐 기자 생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술자석도 많고 뭐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하다 보니 또 술도 좋아하고 2007년에 일단 간에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약간 좀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그러니까 생사가 오락가락 했던 부분도 있어서 나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뭐 그 간단한 것만 해라. 그래서 간단히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걷기 시작했는데 오름을 처음에 평지를 걷고 나중에 오름을 가보니까 와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차에 타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포물선인데 올라갔다 보니까 분하고 딱 있고 경관이 쫙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웠어 뭐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주도에 있는 오름 368개인데 한번 다 올라보자. 뭐 다는 안 했지만 한 200여 개 정도를 계속 올랐어요. 오르다 보니 이게 그때 혼자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뭐 친구가 먼저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2010년에 한라산 등산학교를 수료를 하게 돼요. 무작정 걷다가 그 등산학교를 해서 이론과 실전을 약간 뭐 전문 산악인은 아니지만 이론과 실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주 걷다가 이제 안병식 그 선수도 이제 취재하게 되고 그 선수가 대회를 만든다는 것도 알았고,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막 기사를 써야 되니까 체험 기사를 써야 되니까 했는데 마침 제한 시간 내에 완주를 했어요. 그 100km를. 하고 나니까 나도 가능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트레일 러닝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고 이제 한 10년, 9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서 중간에 이제 육지 서울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몇 년을. 그 전에 서울 가면서 제주도의 한라산을 백록담을 한 번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다시 걸어서. 네, 걸어서. 그것도 초등학교 때. 네. 그 후로 이제 서울 가서 전 서울에서 트레일 러닝을 입문을 했어요. 확실히 그 트레일 러닝 하는 사람도 많고 뭐 대회도 많이 있고 해서 접하기가 좀 제주도보다는 오히려 쉬웠고요. 그런 요즘에는 뭐
크루라고 해서 뭐 러닝 크루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접했고 트레일 러닝을 하면은 하루에 오름 3개 갈 수 있거든요. 남들 하나 갈 거를. 그리고 한라산도 오전에 갔다 오면은 뭐 8시, 9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전에 갔다 오세요? 그렇죠. 남들 9시간 걸릴 거를 이제 뭐 3시간이면 이미 집에 오니까 충분히 시간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일 러닝을 혼자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안 받고 최대한 또 장비, 예를 들면 서핑이라든지 뭐 다른 뭐 낚시나 이런 거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트레일 러닝 같은 경우는 뭐 비가 와도 뛸 수 있고요. 눈이 와도 뛸 수 있고요. 내가 뭐 바로 나가가지고 동네 한 바퀴 뛰어도 트레일 러닝이 되고요. 그래서 나 혼자 시간 아무 때나 뛸 수 있고 밤이건 새벽이건 그래서 이 트레일 러닝이 정말 좋구나. 그 뭐 세계 유명 대회를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그럼 제주에 뛰기에 있어서의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최고죠. 저는 정말 최고라고 봐요. 제주에서 이런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면서 뛸 수 있는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면 좀 하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한라산을 자주 가지만 한라산 아니라 그 어딘가도 뛸 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 임 기자님도 그렇고 여기 민철 씨도 그렇고 얼마든지 우리 제주도에서 그런 환경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 10대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를 보면은 5개의 장소가 화산지대예요. 그리고 3군데가 산맥,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 2개, 미국 산맥 하나, 화산지대가 압도적으로 절반 가까이 되는데 화산지대, 용암이 분출한 지대는 이게 다양한 경관들을 줄 수가 있어요. 식생이라든가 고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뷰도 평지 뷰가 아니라 이런 협곡이라든가 이런 구름. 제주 화산섬이잖아요. 유네스코 3관왕, 세계 제질공원 유산, 생물권 보존. 경관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충분한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렇게 뭐 전 세계에서 교통편이 불편하죠. 사실 우리도 유럽 대회 가려 그러면은 비용도 비싸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 아시아권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트레일 러닝은 사실은 성지비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경관적으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세계 어느 대회, 어느 장소에 비견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자연 속에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려 그러면은 러닝, 뭐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가족끼리도 즐길 수 있고 앞으로 뭐 이 시장은 뭐 많이 번성할 거라 가지고 주변에서 관심하고 배려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변도 확대가 되고 또 트레일 러닝에 대해서 사람들도 많이 좀 알게 돼야 또 민철 씨가 또 부모님한테 몰래 막 이렇게 속이지 않고 떳떳하게 다 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다음에 10km 대회 참가하시는 거. 네,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체력을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올 한 해 저도 뭔가 좀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우선은 10km 달리기부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진심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정말 힘차게 더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